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는 우리나라 재즈 보컬리스트. 네. 너무 늦었어요.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 재즈 씬이 고사 직전 열심히들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걸 갖다가 안 봐. 우리나라 그 재즈 보컬리스트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 세 명 나윤선, 말로, 웅산. 요 셋 중에 아니, 많아요. 많은데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 하면 요 세 명을 대부분 꼽더라고요. 그 중에 말로를 소개합니다. 말로란 가수 이름만 알지 제가 찾아 듣지 않았었는데 덕분에 듣고 그 양반의 옛날 곡까지 한번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라고 칭하니까 그 뭔가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겠죠.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 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은미한테 가수 이은미한테 하여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꼭 자기 후배 말로 얘기를 해. 정말 아끼더라고. 정말 노래 좋다고. 제가 말로를 소개하겠다고 한 건 작년에 낸 앨범 때문이에요. 작년에 네. 송창식 송북이라는 네. 앨범을 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송창식 송북이라는 타이틀을 딱 들었을 때 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울컥했어요. 재즈 스탠다드라는 게 결국 그 누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기리면서 그 곡을 갖다가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즈맨들이 헌정하는 거고. 헌정하는 예, 것도 그 있고. 대상한테. 근데 송창식 송북이다. 야, 이 우리나라 재즈도 이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감동적이었어요. 송창식 송북이라는 이름만으로. 오늘 제가 전부 네 곡을 갖다가 그렇죠.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재즈 보컬 말로와 그리고 송창식 씨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 앞에 말로 요게 3탄인데 네. 두 번째 거는 저 배호 씨 노래를 갖다가 한 게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지만 그 요번에 그 송창식 송북 자켓의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K 스탠다드 쓰리. 볼륨 3라고 되어 있어서 1, 2는 뭔가 봤더니 2010년도에 동백 아가씨라는 앨범이 있었고 2012년도에 말로 싱스 배우 배우. 해갖고 배우 가수 배우님의 곡들을 하고 요번에는 송창식 송북해서 송창식 명곡들을 쭉 22곡. 예, LP 두 장으로 나와갖고 LP도 뭐 체코에서 프레싱하고 잘 나왔다고 해서 이번 기사들 보니까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LP로 나왔다고 정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성 들여서 만들었죠. 일단 그 곡을 갖다 소개할 곡을 소개하기 전에 말로라는 가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작년에 돌아가신 박성현 네. 선생님이 정말 아끼던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야누스 돌아가시고 나서 야누스를 인계받아서 디바 야누스를 해갖고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스캣을 제일 잘하는 가수다. 우리나라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그래서 뭐 한국의 엘라 피츠제럴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말로 얘기 나오면 그 스캣 얘기가 꼭 붙어요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경희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통기타로 노래를 하고 있다가 다이나 워싱턴 음악을 듣고 훅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유학.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를 갔다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은 못했대요. 그 어느 인터뷰에서 그 한 얘기인데 그 버클리 음대가 특히 보스턴 버클리 음대가 음악 가문, 음악 천재들 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버텨냈다고. 그 졸업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거기엔 뭐 별로 크게 답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가수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93년에 유재하 가요제에서 은상으로 가수의 길을 갖다 정식으로 걷기 시작했죠. 지금 2021년이니까 벌써 30년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수 30년 그러면 어마무시한 공력 아닙니까? 근데 그 공력에 비해서 사실 말로라는 이름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지 대중적으로는 정말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정말 안타깝고 또 하나 이건 가수 이음미 영향인데 말로를 갖다 그렇게 이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즈 스탠다드 영어 재즈 스탠다드를 불렀을 때 반응과 우리 노래로 불렀을 때 반응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재즈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된 재즈를 부르고 싶다. 그래갖고선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박성현 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요 재즈로 편곡해가지고선 발표한 것도 많은데 그건 이제 파상적이었고 아예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시작을 한 거죠. 말로라는 그런 가수가.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점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별로 팔리지도 않을 텐데 그 사실 기정사실 아니에요. 김 감독이 얘기했듯이 송창식 송북은 정말 정성 들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제작 기간이 1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원래 너무 잘 알려진 가수니까 이게 어떻게 하기로는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앨범 작업을 할까 난감하더래. 자꾸 그 송창식의 멜로디만이 아니고 그 목소리까지도 같이 겹쳐오니까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악보만으로 목소리가 악보만 봤대. 악보만 분석을 했대. 그래갖고선 그 작업만 제작 기간 1년 중에서 3개월을 했답니다. 그래갖고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곡해가지고선 앨범을 만들었는데 음악 평론가이자 작가인 배순탁 작가가 한 말이 있는데 거장 송창식을 향한 말로의 기품 있는 헌사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뮤지션에도 헌정할 만한 분이 있고 그 헌정할 만한 해석을 하고 헌정할 만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 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송북 하니까 엘라 피츠제럴드 송북이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송북이라는 워딩 자체는 그런 데서 가져온 거지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헌정할 만한 대상이 별로고 헌정한 사람도 별로면은 그냥 무시될 텐데 무시하지 못할 만한 어떤 대가 송창식 선생이 있고 그 말로라는 가수가 그분한테 헌사를 하는 그 자세 자체가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재즈고 아니고는 이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재즈를 하는 여가수니까는 재즈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거를 말씀 들어보니까는 악보부터 시작해서 야 그러니까 좀 다르게 들리고 이걸 하자고 그러셨을 때 저는 처음 들었지만 되게 느낌이 좋고 저는 송창식 씨 노래까지 다 찾아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봤거든요. 뭐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22곡을 했는데 그 22곡이라는 의미를 갖다 제가 작가 입장, 방송 작가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가수 2명 있어요. 어떤 가수가 2명 있냐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떤 가수로 쇼를 갖다가 콘서트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싸워요. 노래가 하도 많아서 스태프들이 자기는 이 노래 넣어야 된다. 자기는 이 노래 넣어야 된다. 가수는 내 노래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 해갖고선 선곡할 때부터 싸움하는 가수 2명. 첫 번째는 조용필이에요. 두 번째 송창식. 저는 오늘 그 송창식 송북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이 이집시다라는 곡이에요. 아주 널리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근데 송창식 선생의 78년 앨범이더라고요. 사랑이야 하고 토암산 앨범 제목이 그렇던데 거기 비면에 수록된 곡이더라고요. 이 78년 이 곡이 나올 때는 음반 검열이 있을 때예요. 도서도 검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자 뭐 이렇게 사회를 좀 이렇게 풍자하고 비판한다는 느낌이 들면 아주 싸잡아서 다 불가. 마지막에 그 애국가 꼭 집어넣던 시절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건전가요. 이 노래 가사가 그냥 이건 이집시다예요. 그러니까 이 자잘한 거 이런 거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그냥 잊자. 못 잊겠거든. 조금씩 찾읍시다로 끝나요. 원래 오리지널 가사에는. 근데 앨범의 가사랑 송창식 씨가 라이브로 부르는 가사랑 전혀 달라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찾읍시다로 끝나는데 앨범에는 라이브로는 찾아서 잊읍시다야. 그러니까 잊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시절의 아픔을 갖다가 대변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 정말 그 괴로운 일들 많은데 너무 우리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잊자, 좀 잊자. 그리고 나중에 또 생각나겠지.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찾다가 그거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현실을 도피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송창식 씨 그 가사는요 사실 그 도가의 선가의 그런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 저 밑에 있는 정서의 그 부분을 이렇게 막 주물러 그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집시다라는 노래가 아까 말한 어떤 시절이나 어떤 큰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또 송창식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는 그게 또 사랑 이야기로도 들리고 그러니까는 그게 78년도에 나온 곡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랑에 대한 걸 송창식 씨 같은 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침잠하는 어떤 그런 사고와 그런 걸 가지신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몇 년 후에 나왔던 산울림 8집에 있는 82년도에 나온 회상이란 곡. 그러니까 송창식이라는 뮤지션과 김창완이라는 뮤지션이 나이 차이는 한 7살 정도 나시더라고요. 근데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그런 이걸 사랑 얘기라고 놓고 봤을 때는 와, 이 가사가 주는 깊이와 이 어떤 그 경중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엉뚱하게 그런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시다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시적이고 어떤 성숙한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창완의 회상은 떠나간 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산문적인데 그게 되게 감각적으로 또 오고 그래서 와,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앨범을 내고 하면 그 안에서 그 노래들을 찾아서 들을 때 와, 가사들이 주는 감동, 그 깊이가 누가 더 깊다가 아니고 와, 이렇게 다른 맛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말로 씨가 해석한 네 곡 선곡하신 거 네 곡 중에 이 곡의 해석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굉장히 그 함께 하신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재즈 앨범이든 뭐든 간에 그 가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한 뮤지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잠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아노의 이명건 씨, 기타의 황희연 씨, 베이스의 정영준 씨, 그리고 드럼의 이도원 씨, 그리고 여러 가지 호은, 색소폰 이런 것들을 유종현 씨 이렇게 같이들 하셨던데 이 곡 이집시다는 저는 베이스로 시작하고 악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에 되게 미니멀한 편곡이 너무너무 좋고 이 말로 씨를 먼저 듣고 송창식 씨의 원 버전을 들으니까 이건 감히 이렇게 같이 놀 수 없을 듯한 그 78년 원곡의 버전이 그냥 가사 첫 선뜻 할 때만 그냥 푹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기 해석으로 해서 이렇게 낸 거에 굉장히 이 이집시다라는 곡을 저는 요번에 처음 듣게 돼서 너무너무나 의미가 깊었어요. 정말 말로식으로 편곡을 했죠. 예. 아주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기타 이야기. 예. 그 이대원. 이집시다가 있는 그 원래 앨범 78년 앨범에 같이 있죠. 있던데 거기에는 나의 기타 이야기라고 돼 있던데. 예. 70년대는 통기타 시대였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니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무조건 기타를 칠 줄 알았어요. 한두 곡이라도 꼭 쳤어요. 기타 못 치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으니까. 그런 시절 청춘을 보낸 사람들은 나의 기타 이야기는 그냥 향수예요. 내 얘기. 말로 씨도 약간 그 포크 스타일을 지키면서 편곡을 했더라고요. 예. 같이 부른 가수, 남자 보컬은 이대원 씨라고 예. 남자 그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서 손꼽힌데요. 북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재즈를 전공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와서 우리나라 그 남성 보컬 젊은 세대 남성 보컬리스트 중에서는 이게 꼽힌다고 그러는데 둘이 참 호흡이 잘 맞았어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은 우리는. 우리는. 뭐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곡이죠. 근데 이제 예. 그 22곡 중에서 같이 불렀어요. 송창식 씨가 스튜디오까지 네.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22곡 중에서 같이 부른 노래 한 곡이 딱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가 이 곡에 대해서 말한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86년에 송창식 선생이 발표한 86 송창식 앨범 이후로는 공식적인 녹음을 하신 적이 없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스튜디오 녹음으로 말로란 후배가 하는 우리는에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함께 노래를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밤눈입니다. 네. 밤눈은 저도 알고 있던 유일한 곡이었고 뭐 나의 기타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밤눈은 뭐 70년대 가장 큰 불만은요. 통기타 곡까지 합해서 우리 노래 가사에 좀 미흡한 게 늘 있었어요. 부분이 어떤 있었는데. 클리셰 같은 것들에 다 이렇게 매몰되는 가사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가사는 정말로 이게 뭐랄까, 이제 예. 그래서 70년대 저만 듣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통기타 가수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시절 최고의 문인이죠. 최인호 씨, 예. 고래사냥. 예. 최인호 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최인호 씨가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뭐 송창식 비롯해서 뭐 윤영주, 이장희 씨 뭐 해가지고선 그 가수들한테 작사를 해줬어요. 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노래로 이런 가사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우리 가사를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예, 연작으로 쭉 했는데 송창식 씨가 받은 게 밤눈이에요. 저는 이 곡을 시사평론가 정관영 교수한테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저 이거 늦게 들었어요. 이 친구가 캠핑을 가가지고선 술 한잔 마시고 캠파이어만 하면 부르는 노래가 이거예요. 밤눈이에요. 저는 한 4, 5년 전에 서천에서 친구들이랑 1차 소주를 마시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재즈 카페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갖고 그냥 이렇게 맥주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주인장이 어떤 음악을 트는데 송창식인 걸 알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갖고 가서 물어보고 몇 번을 다시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 음악에 취해서 나왔는데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던 그래서 너무 잊을 수 없는 곡이죠. 이 밤눈은요, 그냥 들어보시면 가사가 눈 내리는 저 원경을 보듯이 불투명해요. 그 가사가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 근데 소절 들을 때마다 그 한 소절이, 그러니까 한 문장이 그냥 와서 이렇게 팍팍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얼얼해져요, 정말. 네. 송창식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구 레코드사에서 나왔는데요. 2번 다시 재현을 못 하겠대요. 73년에 나왔죠. 그것대로 2번 다시 노래를 갖다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게 안 돼요. 제가 가사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은 못 듣는가 저 느낌 소리. 흰벌판 언덕에 내 우는 소리. 잠만 들면 나는 거길 가네. 눈송이 어지러운 거길 가네. 눈발을 흐치고 옛 얘기를 꺼내. 아직 얼지 않았거든 들고 오리라. 아니면 다시는 오지도 않지. 눈 내리는 밤에 이 노래를 들으면은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늘 울컥울컥하고 그런 가사예요. 저는 노래가 나온 지 한 40년 만에 눈 오는 날 운 좋게 들었네요. 예. 아주 귀한 재즈 앨범을 저희가 하나 갖게 됐습니다. 말로의 송창식 송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